어떤 사람과 믿어볼 만한 관계를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과 친밀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의 특징과 나쁜 사람의 특징을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건데, 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체력,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젊음, 뭐가 됐든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들한테 쓰는 시간들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아주 길게 만난다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진심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이 사람의 관계가 똑같이 이 사람의 가치와 비례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좋을 것이다, 능력이 출중하지 않은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못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치와 한 사람의 성향과 별개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는 또 달라요. 이 사람이 사교성이 좋은 사람인지 사교성이 나쁜 사람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도 어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고 독특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성에 그 가치를 매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그 사람 자체만으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 자체는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관계성이 나한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인데, 남들이 봤을 때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한테는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판기에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내가 100원짜리를 집어넣었을 때 이 기계에 100원이라고 뜨면 에너지 효율이 그냥 그런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을 때 1000원이 입력된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10,000원이 입력된다.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은 사람.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자판기에 넣는데 이게 1000원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 심지어 내가 10,000원을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000원이 나오면서 지금 당신은 10,000원을 더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줬는데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더 뜯기고 나한테 나오는 건 없는, 정말 에너지 효율이 나쁜 걸 넘어서 에너지가 빨리는 이런 관계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반면에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에너지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관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 에너지를 호의로 표현했을 때 그걸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또는 그냥 꼭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진 않는 사람이어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이 친구가 날 더 힘들게 하는지, 가끔 힘들게 하지만 대부분 기쁘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좋은 행동, 나쁜 행동에 악의를 가지고 정말 나쁜 행동을 나한테 했다, 이럴 때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나쁜 행동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날 피곤하게 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에요. 날 짜증나게 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에요. 물론 내가 원인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원인인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그걸 교정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냥 우리가 합이 안 맞아. 그 나쁜 관계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나쁜 관계예요. 합이 안 맞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관계가 내가 에너지와 시간과 진심을 투자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적당히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효율이 너무 나쁘다면 정리를 하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엔 나에게 계속 의존하려고 하는 것도 나쁜 행동 같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이렇게 질문해봐야 돼, 스스로. 그래, 의존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지. 근데 이 의존하려고 하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본능의 영역인지 이성의 영역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확률을 한번 비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긴 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서 차이점을 줄까? 상대방이 의존하는 거는 다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 쳐봅시다. 그때 내가 나는 이런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럴 때 너무 힘들거든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고쳐보려고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과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 그럼 거기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에너지 효율 나쁜 사람.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 투자할 만한 가치가 떨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하면은 그건 기준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행동이 바뀐다. 그건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준점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는 게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대충 성의가 없는 사람이야. 되게 덤벙거리고 막 성의가 없이 남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만 너무 정성을 다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주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희망이 보인다. 이 관계는 좋은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큰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특징과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즉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진심을 투자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잘 받아들일지 또는 튕겨낼지 또는 나쁘게 역으로 해석을 할지 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효율이 별로 좋지 않게 전달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은요. 바로 섬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세한 사람. 왜 섬세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테니까 이건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배려를 했다던가 어떤 작은 선물을 줬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무딘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고 투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뭔가를 배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무디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디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진심 자체를 상상을 못하거나 상상을 해도 공감이 안 돼요. 연결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섬세함에 따라서 더 두껍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처럼 때로는 민감해졌다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민감성의 연결을 끊었다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디인 만큼 감정적으로 공감을 좀 덜 하고요. 섬세한 만큼 극도로 감정을 많이 공감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진심을 표현하거나 어떤 배려를 하거나 어떤 은근한 노력들을 할 때 그 은근한 노력들을 그나마 알아봐주는 게 섬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섬세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편이고요. 두 번째 특징,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특징은요.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 인간관계 폭이 좁은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대단하지 않은 큰 유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중대한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중대한 인물이 되려면은 그 사람의 삶에 다른 경쟁자가 별로 없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드는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왜냐면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미 누가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다음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순위가 된 만큼 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으로서 때때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기심 앞에서 나보다 더 윗순위를 차지한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친구가 내 생일 파티에 오기로 해놓고서는 남자친구랑 200일이라고 갑자기 파토냈어. 그것도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매너가 아니죠. 일주일 전이라도 말했어야지 다른 애랑 놀게. 자기랑 놀자면서 단 둘이서 놀자면서 다른 친구들도 초대 못하게 해놓고
않고 갑자기 당일에 파투 내면은 정말 너무 무리한 거잖아요. 너무 예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비중을 높이려면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폭이 좁아야 돼요. 또는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냥 아는 친구들은 있어. 근데 딱히 막 마음을 터주고 내줄 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 있어도 적은 상태?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한 명만 정말 찰거머리처럼 붙을 수 있는 관계만 있어도 다른 것들은 다 등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특징은요, 바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느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미안함을 느끼는데 그걸 말로 표현 못하는, 쑥스러워서 또는 너무 미안해서 말하는 센스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 애둘러 표현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미안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뻔뻔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미성숙하고 아무리 민감하지 않아도 아무리 둔감해도 눈치가 없어도, 이게 물론 이제 눈치가 빠를수록 죄책감을 자주 느끼고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라는 거 빨리 알아채는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무딘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특징은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화낼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잘못을 지적할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잘못을 지적할 때 지적당하는 느낌 들지 않게 부드럽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인내심도 발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얼굴 붉히는 사건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적당히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서 알아서 스스로의 이런 잘못을 인지하고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을 못한다면 미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이나 말을 잘 못하면은 그건 알려주면은 그래도 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소중하면. 근데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숙해져야 돼요. 한 단계, 몇 단계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상황에서만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모든 상황에서 죄책감을 덜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지적을 다 해줘야 되고, 왜 죄책감을 못 느끼냐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기분은 내가 나쁘고 손해는 내가 봤는데 이 상대방 기분까지 생각해주면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죄책감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근데 막 서운했다, 이건 안 돼요. 서운한 상황에서 죄책감 느끼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물건을 망가뜨렸어,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떡해, 이런 사람이 있어. 깨졌어? 뭘 깨져?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떡해, 남일이야, 자기가 해놓고. 어떡해? 뭐야? 박살났어? 헐. 뭐예요, 눈빛? 너 큰일 났다. 쥐가 잘못해놓고 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수습해? 또는 빨리 괜찮다고 말해. 답은 정해져 있잖아. 이거죠? 해결을 해야지. 맞아요. 어떻게는 제발 사과는 필요 없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얼른 손해가 막심하니까 얼른 메꿔야 될 거 아니니. 아무튼 간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특징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한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사과할 줄 알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에너지 효율 좋은 사람 특징은 바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도라님 아까랑은 왜 달라요?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르세요. 그냥 그건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 특징이에요.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거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에너지 효율이 보통이에요. 보통.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는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이 친구한테 했는데, 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이 친구를 배려해 주거나 이 친구한테 양보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고마움을 느끼고 그걸 고마워라고 하든가, 아니면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배려라던가 선물을 돌려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만큼이 아니라 그 표현 이상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효율이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1,000원으로 1,0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개이득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정가에 샀네 이러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해줄 맛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줬을 때 기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잘 알아채 주니까 이 관계에서 좋은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기인은 효율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인기인이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믿을만한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인기인은 이미 여러분들의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예의와 신의를 지켜가면서 힘들게 맞춰가면서 여러분들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고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엄청 많아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그 사람이 아쉬워야 되는 입장이면은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매력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인기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심지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많은 후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인물이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많은 경쟁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인기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무뎌요. 왜냐면 섬세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넓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제 판도라한테 교육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섬세함의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얕게도 인간관계를 만나고 또 좁고 깊게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 자기의 섬세한 감각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다라면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양보다 질적으로 채워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무디거나 아니면 그냥 사업 자체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야 되는 사업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무디인 사람들이 섬세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이 넓어요. 친구가 많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었던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특징에 섬세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가져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인기인이고 두 번째는 무디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인기인들이 무디인 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나쁜 사람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인기인들이 사람을 소중히 안 여길 것 같죠. 꼭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인기 많은데 사람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자꾸만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 인기인이 된 거지, 사람을 막 등한시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애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인기도 없으면서 사람을 되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기인이니까 인기 많으니까 사람들 좀 우습게 보고 반대로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그 반대 상황들도 되게 많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가진 인간관계도 없고 본인 심지어 외로움도 타면서 난 외롭지 않아, 사람들은 다 별로야,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은 다 손절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본인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사람과의 그런 온기가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던가 이런 상처가 너무 깊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원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인간관계로부터 쉽게 마음을 줘버리는, 그리고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이 넓은지 좁은지와 상관없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닌지 이걸 잘 보셔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인트는 또 뭐냐면 에너지 효율 나쁜 사람 특징은요.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입니다. 피해의식은 어떤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피해의식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가지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친구가 또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썸 타고 있는 사귀고 있는 연인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조금 피해의식이 심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혼자서 좀 많이 화를 많이 내고 혼자서 많이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던가 남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심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쪽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빠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는 쪽으로 결론이 간다.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결론이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와 망상과 삽질의 끝이 자기 발전이나 자아 성찰이 아닌
남들이 잘못됐고 남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무조건 결론이 귀결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 사람들은 에너지 효율이 극악으로 나쁩니다. 근데 피해의식이 센 사람인지 회피형 사람인지 이런 걸 어느 포인트에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지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항의를 해봤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건강한 패턴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편한 게 있고 화가 난 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티를 내봤다? 근데 자기가 불편하고 화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대. 근데 하나도 티내지 않았대.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뒤에서 혼자 많이 회피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럼 얘기를 듣다가 물어보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뒷담화 이런 거 얘기할 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너한테 나쁘게 했는데 한번 뭐라고 말은 안 해봤어? 왜 화 좀 내보지. 그때 막 뭐라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못했어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나쁜 사람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매사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인격이 별로여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별로라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격이 별로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순간에 불평불만 한다는 거는 되게 자주 불평불만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은 자주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이 사람의 기분이 자주 나쁜 걸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기분 좋아지고 싶다. 근데 기분이 좋아지려면 둘 다 기분이 좋은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맨날 기분 나쁜 사람은요 남 탓도 잘해요. 왜냐면 자기도 싫은 거야. 자기가 기분이 나쁜 게.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 근데 자기가 어디 가서 막 M1대에서 뺨 맞고 와가지고 기분 너무 나쁜데 나한테 화풀이를 해. 짜증을 받아주고 그 기분을 받아주는 그 사람은 뭔 죄야.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이 아까 말했죠. 아까 에너지 효율 좋은 사람 특징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알려주지 않아도. 그거 없이 죄책감 느낄 줄 몰라. 그런데 그 행동을 계속해.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 기분이 계속 나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또 불똥이 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 효율 정말 나쁩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허영심에 찬 존재. 네, 바로 이런 사람이 또 에너지 효율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나쁘진 않은데요. 뜬금없는 상황에서 자부심이 나오는 경우죠. 예를 들면 친구랑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 서로 다른 당을 민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나 서울대 나왔어. 너 어디 나왔는데 서울대도 안 나온 게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뜬금없는 상황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거드름을 피운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효율이 극악으로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허영심에 차 있다. 허영심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이만큼은 부풀린다. 내가 널 이겨야 되겠거든? 내가 너보다 우월한 존재거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시하는 티가 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타입들은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을 넘어서서 몰상식한 사람이니까요. 되도록이면 상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 특징은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은 알려주면 되게 고마워하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런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한테는 아 그때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쉬워. 잘하네. 이러면서 하면은 열심히 해요. 근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난 원래 그런 말 할 줄 몰라. 아예 해봐. 나 안 해.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나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경쟁심을 느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자기 발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 뜬금없는 상황에서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승부욕이 센 사람 있죠. 그거 뭐 옛날엔 되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경기를 할 때 승부가 센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별거 아닌 상황에서 맨날 이기려고 하고 헤헤 이것 봐라 막 약 올리고 삼촌이 애기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난 발사했는데 넌 그것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경주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는 너무 피곤합니다. 일상이 경쟁인 사람은 친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특징을 쭉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심과 애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려면 일단 알아봐야 돼요. 알아볼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는 인연이 귀한 줄 아는 사람 뭐 귀한 것까지 안 해도 인연을 대충 대하지 않는 사람 엉망으로 건성으로 하지 않는 사람 그냥 몰라. 이런 화법 많이 쓰는 사람은 거르세요. 골치 아파지면 다 놔버리니까.
그냥 몰라. 이거 안 돼.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 아프고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그 사람이 가끔 그 말을 뱉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자주 그래. 자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효율이 너무 나쁜 사람이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로만 몰라 이러고 끝까지 붙들고 뭔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잘 거르셔야겠죠? 중요한 건 멘트가 아니니까 그 말을 하는 어떤 에너지, 그 기저가 되는 마음가짐이니까.